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까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쪽에서 쭉 했던 내용을, 왜냐하면 지금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사실은 이게 거의 큰 뼈대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 붙어지는 거고 개념들이 더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러닝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러닝 하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게 이 골격이 프로그램 하는 골격이 거의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뒤쪽에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하고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가는 게 아니고, 그때 각각마다 그 필요한 또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뭐 함수,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최종적으로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한번 해봤죠. 러닝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하이퍼테시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는 사실 퍼셉트론에서 얘기했던 그 함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이퍼테시스라고 하는 인풋 펑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레이블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레이블 가지고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여기에서 앞쪽으로 포워드 피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뒤에 연산하는 거는 WX 플러스 B 연산하는 겁니다. 왜 WX 플러스 B냐는 일부 간단하게 제가 퍼셉트론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처음에 저는 할 때 이게 궁금하실 거라고 저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할 때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뭐였냐 하면, 저 WX 플러스 B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가 제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걸로 학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간 개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하는데, 어쨌든 이 그 WX 플러스 B라는 이 기본 함수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데이터와 레이블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러면 얘만 있으면, 요거만 있으면 이 앞쪽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대신 W와 B가 랜덤하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추측이나 프리딕션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결과가 똑바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옵티마이저가 나머지는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옵티마이저가 해줄 때 크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트 펑션이 하는 일은 뭔지는 아셨죠? 근데 저번에 저희들이 사용한 거는 MSE라는 코스트 펑션을 사용을 한 거고요. 아직도 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뇌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이 함수만 쓰면 돼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함수도 쓰고 저런 함수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의 그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서 이 펑션들을 다른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MSE라는, 일단 어쨌든 이 MSE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MSE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W 플러스 B라는 라인이 어떤 선을 그을 텐데, 데이터가 어떤 선하고 가장 적합하냐, 어떤 라인하고 가장 적합하냐를 맞추는 그런 선을 그릴 때 그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까지의 데이터와 선까지의 거리의 평균, 거리의 제곱의 평균을 하는, 그러니까 MSE라는 펑션을 사용을 했었죠. 그게 이제 코스트 펑션이었고, 자, 그럼 이 코스트 펑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텐서플로우가 옵티마이저를 사실은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였고,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 뒤쪽에도 계속 사용이 돼요. 똑같은 이 원리로 사용이 되는데, 얘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텐서플로우에 이미 그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넣어주면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이 함수에 대한 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W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렇게 점점 그 결과값이 작아지는, 코스트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옵티마이저가 해주고요. 그랬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요런 그림이었다라는 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해서 내가 처음에 W 값이 어디에서 세팅이 되어 있든 어쨌든 미분해서 여기에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그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었고, 그 일은 우리가 코스트 펑션만 넣어주면 해준다.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이해하시라고,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시라고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이라 그랬지 실제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 출력하는 이 출력값, 이 출력되는 값의 에러를 계산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그냥 어쨌든 W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 예, 이제 결과값을 보고 거꾸로 역으로 앞쪽에 뭐가 틀렸는지를 찾는 게 백프로퍼게이션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구현해 놓은 것을 텐서플로우는 옵티마이저라고 부르고, 그 옵티마이저라는 것 안에서 사용되는 기술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조금씩 하시면서 조금씩 그 개념들을 확장해 나갈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 그럼 텐서플로우, 여기 보면 제가 색깔이 있는 게 그럼 결국은 데이터가 우리가 다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텐서플로우 2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텐서플로우 1 할 때는 이걸 다 넣었는데 얘만 제가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텐서플로우 2 코드에서는 아마 이미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이퍼테시스라는 이 인풋 펑션을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 코드상에 코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퍼셉트론에 이제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는 다 드렸었죠. 결국은 얘가 퍼셉트론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 옛날부터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텐서플로우 2, 그러니까 케라스죠. 케라스에서는 얘는 디폴트로 이 함수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하지 않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텐서플로우 2 구현했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댄스랑 인풋이랑 해서 이 네트워크, 뭐 작은 네트워크였죠. 요렇게 인풋 두 개의 아웃풋 댄스 하나 있는 이런 작은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컴파일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코스트 펑션이랑 옵티마이저 방식만 넣어놨어요. 두 개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도 러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 타입으로 요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커질 거고 코스트 펑션이나 옵티마이저가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때마다 왜 달라지는지만 이해하시면 거기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 내가 풀고 싶은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살짝 이제 텐서플로우 2일 때 그 코스트 펑션에 의해서 로스 값이 처음에 러닝할 때부터 이제 스텝이 증가할 때마다 러닝 값이 쭉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그래프가 제일 좋으냐를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이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굿 러닝 레이트라 그래서 로스 값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오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하이 러닝 레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앞쪽에서 확 떨어지고 뒤쪽에 가면 갈수록 얘는 러닝이 안 되고 그냥 쭉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아 버리면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조금씩 걸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얘는 산 중턱에서 너무 뚱뚱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럴 수 있거든요. 꼭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만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데이터가 삐처가 많아지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프는 여러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이 러닝 레이트 너무 확 떨어져서 이게 어느 중턱 중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좀 조정해 보면서 러닝을 새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얘는 로우 러닝 레이트라 끝까지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 뒤쪽에 러닝을 더하면 계속 러닝이 더 될 것 같은 그래프인 거죠. 얘는 내려오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같은 값들을 계속 갔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너무 하이인 거죠. 이거 완전히 밖으로 벗어나 버린 것이고, 제가 러닝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런 그래프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각각 그 로스 값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유는 이런 결과값들을 보기 위해서인 거고,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앞쪽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이게 따라왔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뒤쪽 영상부터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예, 여기서 마쳐서 그 랩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